설명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설명 해놓고 합시다. 저번에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배웠죠? 할만했어요? 그거는? 자, 그러면 안 했던 거 합시다. 안 했던 게 뭐냐면 교환법칙이라는, 계산할 때 이제 교환법칙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교환, 법칙. 법칙이야 어떤 규칙을 우리가 정했다는 뜻일 테고, 교환이란 말은 바꾼다는 뜻이죠. 그럼 뭘 바꾸냐면 뭐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 덧셈을 기준으로 1과 2의 앞뒤의 숫자를 바꿔도 그 계산 결과는 똑같죠. 원식의 계산 결과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꿔도 됩니다. 덧셈을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항의 위치를 바꾼다. 이게 교환이에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해요. 교환해도 된다. 그럼 이건 적용해보면 이렇게 했죠? 만약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얘를 덧셈을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항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놔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됩니까? 덧셈을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항의 부호를, 앞뒤에 있는 항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놔도 됩니까? 됩니다. 네. 그 위에, 아까 말했던 이게 위에 있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거든요.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바꿔도 된다. 이게 교환 법칙이에요. 그럼 결합 법칙은 뭐냐면, 결합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죠? 뭔가와 뭔가를 붙일 때 쓰는 행동 아니에요? 결합. 그치? 합체, 뭐 이런 느낌. 결합. 뭔가와 뭔가를 붙일 때. 계산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결합 법칙은 보통 이렇게 숫자를 더하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하지 않나요? 그죠?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괄호가 이렇게 쳐져서 여기를 먼저 계산하세요라는 뜻으로 봐도 돼요. 근데 얘를 계산할 때 앞에 거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라 서로 다른 부호를 덧셈해야 되죠. 서로 다른 부호를, 계산이 빠른 사람이나 많이 연습하는 사람은 뭐 같은 부호를 더하든 다른 부호를 더하든 별 차이는 사실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법칙들 거의 안 쓰고 그냥 막 계산하실 겁니다. 근데 한동안은 아무래도 서로 다른 부호를 덧셈하다 보면 두 개 중에 누구의 부호를 따라가야 될지, 또 덧셈보다는 숫자를 또 숫자끼리 뺄셈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래저래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잘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뒤에 있는 두 개 항이 같은 부호네요. 얘네 둘을 먼저 계산하는 게 난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계산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거 두 개부터 먼저 계산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숫자 더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계산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1과 2를 더한 3에다가 다시 3에다 3을 더하면 얼마 되죠? 6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순서로 본다면 이거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3을 더했다는 뜻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위치를 바꾸진 건 없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1, 2, 3 얘도 1, 2, 3 위치를 바꾸진 않았어요. 교환을 썼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계산을 앞에 거 두 개 먼저 결합 붙이지 말고 뒤 거 먼저 두 개를 붙여도 괜찮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근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죠? 5. 5에다 1 더하면 답이 똑같네. 덧셈은 항의 계산 순서를 앞에 걸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걸 먼저 계산하나 얘네 둘이 결합하냐 얘네 둘이 결합하냐 그 결합의 결과 답이 똑같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의 우선순위를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법칙, 이게 결합 법칙이에요. 근데 덧셈은 결합 법칙도 성립이 해요. 이해되죠? 상관없더라는 얘기죠. 그 결합 법칙은 흔히 보면 괄호에 위는 항의 위치를, 항이라는 건 속에 이제 숫자 같은 걸 말합니다. 항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면 결합 법칙은 항은 놔두고
괄호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혹은 없던 괄호를 만듭니다. 이것도 결합법칙이에요. 원래는 문제 보면 이 괄호가 누굴 먼저 계산하시오라는 괄호가 없었는데 내가 계산할 때 얘네들이 계산하니까 계산이 편한데 그럼 괄호를 억지로 만들어요. 그럼 만들어도 결합법칙이에요. 없는 괄호를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아니면 있던 괄호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덧셈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합법칙이에요. 교환법칙은 항의 위치를 바꿀 때, 숫자, 덧셈을 기준으로 앞뒤에 있는 수의 위치를 바꿀 때, 결합법칙은 위치를 바꾸진 않아요. 위치는 그냥 놔두고 괄호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없던 괄호를 만들어주거나 그럴 때가 보통 결합법칙이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확인 문제 2번 있죠?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계산 과정에서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덧셈의 교환법칙이 있다는 얘기는 덧셈을 기준으로 어딘가 항의 위치 두 개를 서로 바꿔놨다는 얘기죠. 보니까 뭘 바꿨죠? 네,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놨죠. 덧셈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의 위치를 서로 바꿔놨어요.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덧셈이니까. 근데 왜 굳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냥 계산하면 되지. 왜 굳이? 왜 그랬냐면 얘 마이너스, 얘가 뒤로 왔더니 플러스. 그럼 앞에 마이너스 두 개가 생겼잖아요. 같은 부호끼리 덧셈하면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만들죠? 없던 가로를 이렇게 떡하니 만들어서 딴 거보다 얘부터 먼저 계산하세요. 얘네들이 먼저 계산하세요. 아까 말한 괄호를 계산을 먼저 하기 위해서 있던 괄호 위치를 바꾸는 것도 결합이지만 없던 괄호를 만드는 것도 결합이에요. 그럼 없던 괄호 좀 생겼잖아요. 얘네부터 먼저 계산하세요. 계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준 겁니다. 그럼 결합법칙 쓰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네부터 먼저 계산하라는구나. 얘네들이 먼저 결합시키라는 거구나. 세 개 항 중에 얘네들이 먼저 합체시켜라 라는 뜻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을 덧셈은 얼마죠?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10. 그 뒤에 플러스 9가 있었죠, 이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니까 숫자의 큰 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기고 숫자끼리 더하나요? 빼나요? 뺍니다. 이렇게 쓰자. 이게 결합법칙, 교환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이제 숫자를 계산하는데 이런 거 하잖아요. 플러스 9,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7, 뭐 이런 계산합니다. 근데 계산하다 보니까 저렇게 괄호치고 부호 끌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앞에 있는 거는 플러스 9구나, 양수 9구나, 가운데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네, 음수 2네, 끝에 있는 거는 플러스 7, 양수 7이구나. 부호,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양음의 부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잘 써주긴 했는데 수학은 자세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간단한 걸 좋아해. 간단한 걸 막 줄여 계속.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뭔가를 계속 줄여가는 과정을 공부할 겁니다. 연산도 막 줄이고 약속을 정해서 뭐 규칙도 막 정해놓고 얘를 막 붙이고 줄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배우게 될 텐데 너무 긴 거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줄일 때 뭐 하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항과 플러스 9, 마이너스 2, 플러스 7 항이 3개죠. 첫 번째 줄이는 거는 항과 항 사이에 덧셈은, 이건 플러스가 아니고 덧셈으로 보셔야 돼요. 덧셈은 생략합니다. 두 번째, 그 덧셈을 생략하면서 괄호도 생략합니다. 줄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혹시 그 나와 있는 항 중에 가장 앞에 있는 항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저 플러스도 생략합니다. 그럼 가장 앞에 있는 항의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생략하자고요? 그럼 마이너스면요? 생략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일 때만 생략하자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규칙대로 한번 써볼까요? 일단 1단계 항과 항 사이의 덧셈을 생략한다. 2단계 괄호를 생략한다. 항 맨 앞에 숫자에 만약 부가 플러스가 붙었다면 그 플러스도 맨 앞에 것만, 뒤는 안 돼요. 두 번째 뒤부터 붙는 플러스는 생략하면 안 되고 맨 앞에 있는 플러스만 생략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수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줄이는 방식을 연습하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건 쉬워. 9 빼기 얼마죠? 7 더하기 7. 14. 이런 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략되어 있는 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도 연습해야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봅시다.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2. 자,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게 항과 항 사이가 덧셈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항과 항 사이가 덧셈이 아니에요.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플러스 1. 이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규칙대로 해야 돼요. 이 규칙대로 하려면 빼기를 뭘로 바꿔야 되죠? 더하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3 빼기를 더하기로 왜 바꿔? 너도 바꿔. 빼기를 더하기로 왜 바꿔? 너도 바꿔. 그런 다음에 주어를 쓰는 겁니다. 항상 빼기는 더하기로 바꾸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럼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생략하면 마이너스 1. 맨 앞에 있는 플러스는 생략한다. 이렇게 쓰면 최대한 줄여 쓴 겁니다. 아셨죠? 항과 항 사이의 빼기는 일단 무조건 더하기로 바꾼다. 그리고 생략한다. 생략하는 거 연습하셨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생략된 거를 원래대로 바꾸는 것도 연습해 봅시다. 마이너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4. 이건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괄호. 일단 생략됐던 걸 다시 거꾸로 돌려놓는 거예요. 거꾸로가 뭐냐면 원래 얘는 빼기가 아니고 마이너스일 거예요. 얘도 더하기가 아니고 원래는 플러스였을 겁니다. 2가 가지고 있는 부. 여기도 빼기가 아니고 4가 가지고 있는 부호인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의 부호와 숫자를 하나의 항으로 보는 겁니다. 부호와 숫자를 하나의 항으로, 부호와 숫자를 하나의 항으로, 부호와 숫자를 하나의 항으로.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가로 사이에다가 덧셈을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있었던 항의 모양이에요. 다시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이걸 계산하러 오면 가만히 있어봐. 3에서 아까는 계산이 쉬운 것들인데 이번에는 3에서 7을 빼면 마이너스 뭐 어떻게 되지? 헷갈리는 거죠. 연습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거예요. 항과 항 사이에 선생님 부호 안 보입니다? 맨 앞에 있는 거는 왜 부호가 안 보이냐면 플러스라 생략해 놓은 거예요. 얘는 원래 플러스 3과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4 이렇게 세 개 항에 가운데 덧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배운 대로 선생님 앞에 있는 플러스 3을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두 개 항을 먼저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해 보입니다. 아니어도 됩니다. 네가 편해도 하셔야 되는데 법칙을 쓰자면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무슨 법칙 쓴 거죠? 교환은 자리를 바꿔야 돼요. 자리는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자리는 그대로 내려왔죠? 계산의 우선순위, 계산의 순서를 잡아준 거니까 결합법칙이 쓰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플러스 3 놔두고 얘네들이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1 됐죠? 그럼 나머지 계산 다른 볼을 덧셈했네요. 얘가 이기죠? 마이너스 숫자 뺄셈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왜 다시 살려야 됩니까? 네가 이걸 모시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면 이렇게 안 살려도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런 걸 보면 계산이 조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좀 헷갈릴 수 있을까 봐 한번 참고로 이렇게 살리는 방식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 그럼 이 계산을 보고 좀 빨리, 이렇게 안 바꾸고도 빨리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7을 덧셈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는 덧셈이, 얘는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7을 덧셈하면 마이너스가 이기네? 마이너스 4가 남을 테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요 사이에는 다시 덧셈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 같은 보의 덧셈이니까 마이너스 숫자끼리 덧셈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플러스 8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살려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9 더하기 플러스 8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5 결합법칙이죠. 이렇게 결합법 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플러스 8 다른 보의 덧셈 이쪽 이기네요. 7 이 계산을 이렇게 쓰지 않고 직접 계산한다면 빨리 머릿속으로 가로가 하나씩 그러니까 얘는 빼기들이 아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로 봐야 되는 거죠. 덧셈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9의 덧셈 같은 보의 덧셈이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8 이건 더하기가 아니고 플러스 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15랑 플러스 8의 덧셈 그럼 얘가 이기니까 마이너스 숫자끼리 뺄셈한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쨌든 줄여진 거를 줄이는 방식도 알아야 되고 줄여진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방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설명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있는 문제 중에 이제 딱히 설명상 안 돼 있는 거는 뭐 요런 거는 요거는 어떻게 보죠? 이게 좀 화살표 막 여러 가지 막 써 있다 보니까 제가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는지 좀 감이 안 잡힙니다. 자, 보시면 이래요. 항상 계산의 우선순위는 0이 기준입니다. 항상 0이 기준이에요. 근데 위에 있는 이 화살표는 0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0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색깔 선생님 마음대로 할게요. 구분해야 되니까 0에서 일단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는 거죠? 6칸 가는 겁니다. 플러스 6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리고 더 가세요. 어디로? 아니 왜 여기서부터 가죠? 여기까지 갔으니까요. 여기를 이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생뚱맞게 여기까지 왔다 갑자기 여기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왔고 이 위치에서 더 가세요. 어느 방향으로? 왼쪽이라는 얘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몇 칸? 이만큼 8칸이죠. 8칸 가세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가 되었다. 여기가 남았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마이너스 2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숫자를 계산했거나 아니면 혹시 얘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더하기를 빼기로 바꾸면 얘도 반대보가 되겠죠. 다시. 어차피 얘랑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위 거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아래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위 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혹시 아래 거로 나와 있으면 아래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상 화살표를 항상 0을 기준으로 먼저 어느 쪽이든 움직여주고 근데 이쪽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 먼저 가기에는 여기서부터 방향이 이쪽으로 가든지 화살표 1, 2 가든지 이리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나머지 화살표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다시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부터 다시 더 가세요.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뭐 이런 식의 화살표가 있어야 얘가 먼저 우선인데 지금 이런 화살표를 못 찾겠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얘를 0을 기준으로 이쪽이 먼저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그럼 이쪽이 먼저 우선이구나. 6이 먼저 우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혼합 계산은 뭐 당연히 아까 했던 그대로죠. 위 거 아래 거 잠깐 이렇게 요 정도 본다면 아니 혼합 계산이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냥 원래 하는 거죠 뭐.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빼기를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부 반대부 이렇게. 통분이 필요하네. 2, 5, 10의 최소 분배수 10으로 통분한다.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10분의 4 더하기 얘는 그냥 놔두고 10분의 3. 계산은 얘네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죠? 결합법칙. 쟤네부터 먼저 계산하자. 먼저 붙여라. 먼저 결합시켜라. 같은 부의 덧셈 마이너스 10분의 9 더하기 플러스 10분의 3. 다른 부의 덧셈 얘가 이기죠? 마이너스 숫자끼리 뺀다. 10분의 9 빼기 3 6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밑에 있는 거 오늘 배운 겁니다. 4번만 해봅시다. 4번. 빨리 푸는 방식은 이래요. 통분하자. 6, 2, 4의 최종 배수 12로 그럼 6분의 2, 5, 10 빼기 12로 통분하라 했죠. 12분의 2를 곱하면 2, 5, 10 마이너스 12분의 이거 6을 곱했죠. 3, 6, 18 빼기 12분의 3을 곱했네요. 분자 3 곱하면 이렇게 되죠. 빨리 계산하면 이렇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먼저 계산해도 되지만 덧셈은 결합이 성립한 다음에 항과 항사에 덧셈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개 먼저 계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마이너스 2개 덧셈하니까 마이너스가 남을 테고 12분의 같은 부의 덧셈이니까 숫자끼리 덧셈한다. 21. 이제는 12분의 10에서 12분의 21을 빼는 거죠. 그럼 12분의 가만히 있어봐. 10 빼기 21이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여기는 빼기는 원래는 마이너스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끼리 뺄셈하면 11. 근데 보통 분수 씌울 때 분자나 분모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거는 앞으로 대표로 이렇게 써 틀린 건 아닌데 대표로 내려서 대표부호로 마이너스 12분의 11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은 답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이 정도 계산법을 이해할 만큼 연습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생략되어 있는 숫자를 살려놔야 됩니다. 맨 앞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부가 플러스죠. 플러스 6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생략한 거를 살려두세요. 괜찮으니까. 빨리 푼다고 좋은 게 아니야. 정확히 푸는 게 중요한 거고 한참 연습돼서 이제는 나 이거 이렇게 생략한 거를 원래 돌려놓지 않아도 나는 그냥 생략된 상태로 계산이 되네. 그리고 틀리지 않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신이 없어. 그럼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통분 플러스 12분의 10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18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3 이렇게. 됐나요? 됐죠? 그 계산. 얘네들이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하겠는데? 그럼 앞에 건 놔두고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같은 부의 덧셈 마이너스 숫자끼리 덧셈한다 21. 근데 다른 부의 덧셈 얘가 이기죠? 마이너스 12분의 뺄셈한다 1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줄여 쓰는 거를 너무 큰 메리트를 갖지 마세요. 줄여 쓰는 거는 연습이 많이 돼서 이제 뭐 저렇게 안 해도 난 안 틀려 라는 자신 있을 때는 그냥 하는 거고 괜히 막 어줌잡기 연습도 안 돼 있는데 이거 뭐 바꾸면 귀찮으니까 난 귀찮은 거 딱 싫어 그냥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꾸역꾸역 그냥 잘 안 되지만 이걸로 계산할래. 그럼 틀려. 틀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고쳐야 되잖아. 그럼 한 문제를 2번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최소한 2번이잖아요. 또 틀리면 또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자신 없는 거 괜히 꾸역꾸역 풀다 보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살려놓고 다시 원래대로 계산하면 그나마 조금 오답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게 더 현명한 짓일 수도 있어요. 괜히 빨리 풀고 안 되는 걸 막 급하게 풀다 보면 오답 많이 나오면 나중에 이거 수정해서 다시 고쳐와 그러면 그 고치는 것도 숙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제가 더 늘어가요. 이게 멍청한 짓입니다. 본인들은 그게 빨리 풀면 좋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 오답 많이 나오면 틀리는 거 고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왜 그거는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안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자, 여기서도 이건 아마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얼핏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설명드릴게요. 책에 써놓으세요. 어딘가 개념 있죠? 앞쪽에 보면 책에 그 덧셈 뺄셈 앞쪽에 그 개념 파트에 보면 빈자리 있으면 그거 써놓으세요. 네모보다 세모 큰 수. 얘는 네모 더하기 세모가 답이에요. 근데 네모보다 별만큼 작은 수. 그러면 네모 빼기 세모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저 네모와 세모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양이냐 음이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숫자 자체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그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보다 마이너스 3만큼 큰 수. 그럼 어떻게 씁니까? 그냥 베껴 쓰시면 돼요. 플러스 2보다 마이너스 3만큼 큰 수 더하라고? 그럼 가로 안 치면 안 됩니까? 가로 안 치면 보세요. 가로 안 치면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았어요? 플러스 2보다 마이너스 3만큼 큰 수. 선생님 큰 수면 숫자 사이에 덧셈 쓰라고 그랬어. 그럼 부호가 겹치잖아. 보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더하라는 건지 빼라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의 부호와 숫자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로가 적당히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만큼 작은 수. 그럼 이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만큼 작은 수. 이렇게 하면 또 부호 겹치잖아요? 가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위에 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죠? 답은 마이너스 1. 아래 거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면서 왜 바꿔? 너도 바꿔. 네. 됐죠? 반대부 플러스 1. 필요한 플러스는 생략해도 됩니다. 네.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서 푸시면 되고 밑에 있는 얘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는 약간의 활용 문제니까. 네모는 썼고요. 여기 있는 빼기를 일단 무조건 더하기로 바꾸라고 그랬죠. 빼기는 계산이 불편합니다.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부에 반대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이게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머릿속에 뭘 고민하고 있냐면 태훈아 뭘 고민하고 있냐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플러스 4분의 3이라는 숫자가 있대. 숫자도 간단치도 않아. 플러스 4분의 3? 0과 1 사이에 4칸을 쪼갠 다음에 그 4칸을 4칸 중에 3칸 가 있는 숫자. 그 정도 숫자에다가 뭔지 모르는 숫자를 더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대. 그러니까 느낌은 플러스를 덧쓰면 되는데 왜 답이 마이너스가 됐지? 이 숫자가 마이너스인가 보다. 그리고 얘보다 이 크기만큼 큰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있긴 있는데 머리가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그게 얼마 되는 거야? 이게. 머리 복잡해. 자, 이럴 때는 앞으로 수학 문제 풀 때
뭔가 숫자가 복잡해서 이 계산 규칙을 모르겠으면 간단한 예를 드세요. 아주 간단한 예를. 이거 말고 형태는 이 형태를 따라가되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두지 말고 간단한 숫자를 둬보라고. 네모 그리고 더하기죠. 뒤에 더하기. 이렇게 복잡한 숫자 두지 마세요. 부호나 숫자가 복잡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자연수들로. 네모에다가 2를 더했더니 답이 5가 됐어요. 저 네모 누구죠? 3이죠. 그럼 이 네모를 간단하게 구하는 방식은 뭐예요? 여긴 두 살 중에서 간단하게 구하는 방식은 5에서 2를 빼면 됩니다. 이 규칙이에요. 이 규칙이 뭐죠? 네모. 얘를 2로 보고 얘를 5로 보고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든 거니까. 결국은 이 네모를 구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뺀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도 그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네모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 플러스 4분의 3을 뺀다. 그럼 가로 외친 겁니까? 부호 겹치지 말라고. 됐습니까? 얘도 필요하면 네가 필요하면 가로 치세요. 구분하기 위해서. 아, 이제 계산만 남았네. 아,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네. 빼기를 더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부호의 반대부. 괜찮죠? 또 이제 계산합시다. 같은 부호네? 그럼 다음에 마이너스일 텐데, 통분이 안 돼 있구나. 통분합시다. 마이너스 12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3 곱하죠? 얘도 3 곱해야 되겠죠?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 같은 부호의 덧셈. 마이너스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덧셈한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간단한 예를 드세요. 예. 쉬운 숫자를 가지고 저 문제 규칙이 어떤 건지 간단한 예를 들고 그 예를 통해서 얘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럼 이걸 그대로 옆에 옮겨서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규칙을 따라서 쓰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막 떠올리고 뭐야 부호는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머리가 아픈 거니까 저는 간단한 예를 두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모 더하기 마이너스 7분의 2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이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간단한 예를 드세요. 네모 더하기 1은 4. 이 네모 얼마죠? 3. 3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규칙이죠. 확실한 거는 이 빼기는 더하기를 바꾸는 걸 처리해라. 그러면 문제가 쉬워진다. 그런 느낌이었죠. 자, 이런 거 잠깐 볼까요? 이번에는 네. 이거는 아까랑 또 다른 게 뭐냐면 여기 부호가 다, 이 가로가 다 생략되어 있는 상태며 그 다음은 네모 앞에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아까랑 또 계산이 또 복잡해요. 이건 직접 풀어드릴 테니까 쓰지 마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놔둡시다. 일단 얘부터 먼저 계산합시다. 얘네들은 계산이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여기는 통분해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로 통분해야 돼요. 얘가 4니까. 그럼 여기는 20인 것 이해돼요? 여기 원래 분모 1 생략돼 있거든요. 4로 통분하려면 분모에 4를 곱하죠? 그럼 얘는 4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4분의 5 빼기 네모는 2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이거 계산이 되나요? 이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15? 맞아요. 마이너스 4분의 15.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아까 한 것처럼 부호 숫자 가로치고 이건 덧셈이 아니고 플러스예요. 부호 숫자 가로치고 그 가운데 덧셈을 쓴다. 그러면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이다. 큰쪽 숫자의 부호를 따라 쓴다. 숫자끼리 4분의 20에서 4분의 5를 뺀다. 4분의 15. 그런 거구나. 직접 계산되면 직접 계산하시고 안 되면 이렇게 가로를 바꿔놔서. 20에서 5를 뺀 겁니다. 네, 서로 다른 부호니까. 숫자끼리 더하지 말고 빼야 돼요.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5 빼기 네모는 2.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이건 또 뭐야가 되죠.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간단한 예를 드세요. 간단한 예. 5 빼기 네모는 2. 이 네모 얼마예요? 3이잖아. 그럼 이 5와 1을 어떻게 이용하면 이 3을 금방 구할 수 있나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여기다 옮기면 돼요.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규칙이잖아. 이걸 5로 보고 빼기 네모. 얘를 2로 보고. 아, 그럼 네모를 구하는 공식은 네모를 구하는 흐름은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15에서 여기를 빼면 되는구나. 이해될까요? 이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 이거 줄여 쓴 거 아직 계산 안 됩니다. 그럼 가로 치세요. 마이너스, 이건 빼기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가운데 덧셈. 가로 치고, 가운데 덧셈.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통분이 필요해요. 마이너스 4분의 15.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4분의 얼마가 돼야 2가 되죠? 8. 됐죠? 여기 1 생략돼 있으니까 4 곱하고, 얘도 4 곱하고, 4분의 8. 그럼 같은 부의 덧셈, 부호는 마이너스를 따라 쓰고, 숫자끼리 같은 부의 덧셈이니까 숫자끼리 덧셈한다. 24. 그죠? 네모는 이게 정답이다. 아시겠죠? 네. 자, 활용 문제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과제는 다시 여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에도 덧셈, 뺄셈의 혼합 계산까지, 이 뺄셈의 활용 문제는 빼고,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좀 많이 풀어져 있죠? 몇 개만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건 몇 개만 안 됐을 텐데, 그 몇 개 위주로 좀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과제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정확히, 네, 고생도 하셨어요.